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2020년의 부동산 시장은 역대급이란 표현이 어색하지 않은 그야말로 기록 경신의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최고가 아파트 가격을 찍은 건 물론이고요. 어마어마한 청약 경쟁률의 전월세값까지 숨가쁘게 상승한 시장이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코로나19 바이러스와 함께 사상 첫 제로 금리 등 다양한 변수가 함께했는데요. 자, 아직까지도 끝나지 않은 경제 불안과 함께 앞으로의 내년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변화를 보일지 시장은 물론 정부의 관심도 쏠리고 있습니다. 자, 2020년의 마무리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면 좋겠고요. 전화와 문자 번호 열려 있습니다. 모든 궁금증은 02-315-2668번과 함께 우리 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도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면 저희가 구체적인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출발해 볼게요. 자, 오늘은요. 부동산계 유재성 대표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2021년을 맞이하면서 계획도 좀 세우게 되고 마음도 좀 다잡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대표님과 함께 2021년의 부동산 시장 5가지 키워드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확인하시죠. 네, 정말 참 너무나 이제 힘들었던. 자, 그렇지만 또 부동산 시장에서는 또 나름대로 좀 뜨거웠던 그런 한 해, 오늘 또 그 한 해 이제 마지막 날이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마지막도 중요하지만 사실 새로 시작하는 해가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2021년 부동산 시장에서 우리가 뭘 좀 주목하고 가야 될까? 그래서 제가 5가지 정도 키워드를 뽑아봤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그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그렇죠. 유동성 측면이죠. 아까 앵커 오프닝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초저금리 쪽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이제 많은 토지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유동성이 이제 많은 영향을 이제 미칠 수가 있겠고. 자, 이제 또 하나는 전세, 그렇죠. 아직 전세 난이 해결이 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것이 특히나 내년 이제 봄 시장까지 이제 계속 그 이어질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는 전망들, 갈수록 또 악화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 지금 나오고 있을 정도니까요. 자, 그다음에 내년에 또 이제 공급 쪽이죠. 자, 지금 공급 계속 대책이 이제 나왔죠. 이제 마지막에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또 얘기를 하긴 했지만, 자, 이것이 과연 실효성 있게 내년에 어느 정도 공급이 될까? 특히나 지금 내년 7월 같은 경우에는 당장 지금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라는 이제 또 처음 또 해보는 또 이런 것들도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 공급적인 측면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서도 또 만약에 부동산이 안 잡히면 또 추가 규제 또 얘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규제라는 것이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가, 이 부분을 봐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것은 당연히, 자, 그렇다면 올해도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도 추가 상승을 할까? 그런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망이 되는지 이렇게 한 5개 정도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게 수요적인 측면이죠. 자, 근데 유동성 얘기를 하면서 제가 왜 그 수요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자,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사실 이 유효 수요라고 해서 그냥 내가 그래, 나도 강남에 그냥 아파트 사는 거 좋아, 나도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사고 싶어, 이렇게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요즘 강남에 30평대 아파트를 살려면 새 아파트 기준하면 30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장에 내가 30억, 대출이 지금 하나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30억 정도는 갖고 있으면서 내가 나도 강남의 아파트가 사고 싶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수요로서 의미가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유효 수요다, 구매력을 갖춘 수요다. 그래서 수요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자, 유효 수요, 구매력을 갖추려면 당연히 돈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그 내년 쪽에 아무래도 지금 유동성이 지금
지금 20년 이제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보자라면 우리가 이제 통화량 자체도 지금 사상 최대죠. 지금 거의 한 3,170조, 뭐 80조 이 정도 되니까 보통 뭐 한 2,700조 됐던 게 지금 3,000조가 지금 넘어서면서 지금 계속 쭉쭉쭉쭉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지금 2021년 같은 경우에는 경기 부양책들에 대한 기대감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또 경기 부양을 하기 위한 그런 또 많은 돈들이 지금 이제 쏟아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그 부동산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바로 우리가 뭐 유동자금이다, 뭐 부동자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자, 이것이 지금 거의 1,000조가 넘습니다. 지금 뭐 한 이게 800조 정도 됐었는데 그렇죠. 이것이 뭐 그 올 한해 들으면 지금 1,000조가 넘어 지금 또 내년 더 하겠죠. 자, 그래서 1,180조 정도 되는 이 어마어마한 현금 소위 말하는 이제 우리가 총알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투자를 위한 이런 것들이 많이 장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부동산 시장이 뭔가 그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다 그러면 언제든지 부동산 쪽으로 이제 넘어올 가능성이 많은 돈들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당장 현실적으로 지금 3기 신도시 뭐 대통령도 나서서 지금 빨리 뭐 추진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지금 계속 서두르는 분위기잖아요. 자, 그러면 3기 신도시를 지금 분양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토지 보상이 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데 지금 토지 보상이 지금 내년 뭐 이제 상반기쯤 되면 실제로 지급하는 상황들이 많이 생기겠죠. 자, 이 돈이 거의 최대 약 한 45조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대부분이 다 수도권 더더구나 서울 아주 가까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그러면 현금을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가진 분들이 부동산으로 돈을 번 분들은 부동산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다시 부동산 쪽으로 오는데 이것이 서울이나 경기나 인천권 쪽, 수도권 쪽으로 더 많이 몰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또 하나가 고가 시장도 그렇지만 내년에 또 저가 시장 쪽도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게 지금 올해 지금 6억 이하 아파트가 서울에 정말 씨가 마를 정도로 그렇죠. 6억 이하 아파트가 정말 씨말라 할 정도로 지금 거의 한 7억, 8억대 정도로 다 올라간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유효수에서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보통 주택 구매력 잠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 보통 그 저기 국민은행에서 이제 이걸 많이 내는데 지금 520만 원 정도가 서울의 한 중위소득이 되는데요. 520만 원 정도 중위소득자들이 실제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이 얼마냐면 한 4억 6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렇죠. 사실 500만 원 그 한 달에 벌어서 1년에 2천만 원 저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2천만 원 저축해서 10년을 모아야 2억이에요. 자, 그러면 4억 6천만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한 23년을 꼬박꼬박 저축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근데 뭐 대출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도 지금 4억 6천 정도를 지금 국민은행에서 책정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지금 서울의 중위소득자들조차도 4억 6천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미 아파트 가격은 그렇죠. 지금 뭐 6억을 넘어서서 7억, 8억 뭐 웬만한 데는 이미 다 10억을 넘어섰습니다. 서울 안에서. 자, 그러다 보니까 이 6억 이하의 시장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뭐 소형 주택들, 뭐 빌라나 뭐 다세대나 아니면 주거용 뭐 오피스텔이나 그렇죠. 한 3억에서 4억대 정도 되는 그런 소형 주택들도 좀 내년에 좀 약진할 수 있는 그런 좀 상황들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거 좀 체크를 해드리고요. 자, 두 번째 또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전세가 되겠습니다. 자, 전세난이 뭐 연말 지나면서도 계속 지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전세라는 것은 전세가율이라는 것을 가지고 매매와 전세를 이어지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보통 지금 전세가율이요. 그 2016년 이제 6월에 가장 높았는데 그때가 한 75%였어요. 자, 그런데 전세는 좀 안정적으로 계속 온 반면에 매매가가 계속 고공행진을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계속 전세가율이 떨어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 731 이제 그 뭐 주택임대차 입법 요거 시행되고 나서 지금 한 10월부터 해서 제가 좀 체크를 해봤더니
그 8월 쪽에 한 53%였네요. 8월 쪽에 53%. 그러니까 7.31 대책 후죠. 그런데 그 이후에 9월 들어서서 53.6%까지 또 올라갔고, 자, 10월 들어서면서 54%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2016년에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율이 올라오기 시작한 게 지금 처음으로 지금 2달 연속 지금 계속 지금 연말이 되면서 지금 더 많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전세가율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지금 유동성적인 측면에서 대출을 규제하고 있잖아요. 더더구나 15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아예 대출을 한 푼도 안 해준다라는 거죠. 더더구나 9억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50%를 또 깎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투자를 하면서 많은 분들이 전세를 안고 샀을 때 그만큼 투자에 대한 여력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전세가율이 지금 10억일 때 지금 뭐 53% 이러면, 그렇죠. 여기 내가 5억 3천이 있어야 되는데 4억 7천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때는. 자, 근데 만약에 전세가율이 70%까지 올라갔다. 자, 그러면 전세가 7억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 4억 6천 정도 내가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되는 분이 그냥 3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전세 시장은 이중 가격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주택임대차 입법 때문에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한 50%대에 머물러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새로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전세가율이 무려 70% 이상 올라간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로 계약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올려서 받으니까요. 자, 그러면 새로 계약하는 이런 집들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70%까지 올라가면서 내 자기 자본이 30%만 있으면 되는 이런 상황들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유효 수요층이 늘어난다라는 거죠. 대출만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를 안고 했을 때 그것을 좀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전세가율이 높아지는 것이 또 내년 부동산 시장에서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우리가 봐야 될 상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올해도 지금 어마어마한 규제책들이 진짜 많이 나왔잖아요. 뭐 20 대책, 뭐 617, 710, 뭐 731, 84, 11, 19, 또 12, 17까지.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뭐 내년에도 지금 규제가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들이 계속 뭐 고공행진을 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는 규제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규제를 했을 때 그것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한다. 이런 지금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것이 왜 그러냐면은, 자, 규제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수요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자, 만약에 집을 1000채 정도를 공급을 하는데, 청가구를 공급을 하는데 그 청약자 수가요 2명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규제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집을 290가구 정도 공급하는데 7만 8천 명이 왔어요. 실제 이제 위례에서 있었던 일이죠. 290가구 모집하는데 7만 8천 명이 온다 그러면 그것은 뭐 가점제가 됐던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이 됐건 투기 과열 지구가 됐건 투기 과열 지구가 됐건 많은 규제책들을 통해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꾸로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그 지역이 규제로 지정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이런 걸 우리가 낙인 효과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됐다라는 것은 그쪽에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구나, 수요가 넘쳐나는구나, 이렇게 거꾸로 또 생각을 하는 게 있고, 자, 또 하나는 규제를 한다는 것은 그쪽에 집값이 최근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긴 했지만 그 동네는 또다시 집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서 정부에서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야. 이렇게 규제의 프리미엄이 오히려 생기고 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풍선 효과에 대한 역풍선 효과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풍선 효과라는 것은 비규제 지역을 찾아서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그런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 그러면, 역풍선 효과라는 것은 오히려 전체 다가 규제 지역으로 묶임으로 인해서
거꾸로 다시 올라오게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뭐 세종시 같은 경우가 엄청나게 규제 3종 세트죠. 뭐 서울 같은 경우도 뭐 투기 지역, 뭐 투기 과열지구, 조정 대상 지역 다 묶여 있는 지역들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내년에도 어느 정도는 나타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 지금 내년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바로 이 희소성 측면이에요. 바로 공급적인 측면인데요. 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도 약 한 4만 6천 세대 정도가 뭐 신규로 공급된다고 했는데 한 4만 1천 세대밖에 못 채웠거든요. 자, 내년에 지금 뭐 공급 많이 하겠다고 하지만 지금 서울에서 8만 가구 정도가 예정돼 있는데 그중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1천 가구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올해 원래 공급 예정량보다 오히려 많지 않은 거거든요. 더더구나 지금 공공재건축이나 공공재개발로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지만 공공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서울시는 우리는 50층 가는 거 허용하는 거 아직 결정된 거 아니야. 자, 이렇게 좀 미온적인 태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공공재건축하고 공공재개발도 될지 안 될지 좀 불확실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전히 새 아파트에 대한 희소성, 공급에 대한 부족 이런 갈증들을 느낀 사람들이 여전히 또 그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청약 시장은 더 좀 뜨거워지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내년에 집값이 올라갈까요? 떨어질까요? 많은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거의 7, 80%가 내년에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지금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도 거의 60, 70% 이상이 내년에 더 올라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다주택자들이 내가 매매를 하는 것보다 오히려 내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더더구나 또 다주택자들이 많은 그 보유세를 내면서도 계속 버티기를 하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요. 또 더더구나 그렇게 높은 청약 경쟁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줄을 서서 계속 청약을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또 많은 분들이 전세난 때문에 이쪽 저쪽을 헤매면서도 또 전세를 뭐 매매로 전환하고 이 모든 행위를 하는 것들이 왜 그러냐면 바로 기대 수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세금 내면서 버티지 않겠죠. 내년에 집값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렇게 청약 많이 하지 않겠죠. 결국은 내년에도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 기대 수익을 바라보는 그런 많은 눈들이 결국은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전망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2021년 부동산 시장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지 좀 감이 잡히셨을 것 같은데요. 이 5가지 키워드 기억을 하시면서 구체적인 상담은 1:1 무료 상담 통해서 도움 얻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2021년의 유망 투자 지역에 대해서 안내해 드린다고 하고요.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1:1 무료 상담 도움 준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정보 체크 시간입니다. 어떤 지역 준비해 주셨을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대표님과 오늘 가볼 지역 보시죠. 서울시 강동구 길동인데요. 5호선 강동역 주변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찾아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3억 500만 원에서 3억 1,500만 원 예상되나요? 지금 청약을 노리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소액 투자 원하시는 분들이 이 오피스텔 시장의 문을 두드리시고 계십니다. 자, 강동구 길동으로 가볼까요? 자, 뭐 요즘 강남 집값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죠. 지금 강남 생활권이 계속 이제 확장이 되고 있는 거죠. 뭐 처음에는 뭐 강남구였다가 서초구, 송파구, 이제 강동구, 최근에는 이제 미사까지 뭐 정말 얼마게 올라가다 보니까 뭐 강남 5구라는 말이 이제 나올 정도인데, 자, 어쨌든 간에 그 강남에 가까이 있다라는 거는 그렇죠. 굉장히 이제 많은 뭐 그런 혜택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아직까지 강동구는 강남 3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아직 기회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강남구에 강남역이 있다면 강동구에는 당연히 강동역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5호선 강동역에서 도보 4분 거리인데요. 자, 뭐 그 같은 도보 4분 거리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 4분을 걸어가는 거리가 어떠냐 이런 게 더 중요하죠. 실제 도달 거리죠. 자, 그런데 여기는 강동역에서 나와서요. 지금 대로변 쪽으로 쭉 지금 9호선 있는 그 중앙보건병원, 그다음에 이제 둔촌중앙이가 가까이 있잖아요. 그쪽으로는 그냥 쭉 한 3, 4분 정도 걸어가면 대로변,
그것도 핵심 상업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지금 뭐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서 스타벅스 효과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스타벅스가 그 건물에 들어가면 건물 가치가 올라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오피스텔 1층에 스타벅스가 입점을 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준공된 그런 신축 건물인데 자, 그러니까 그만큼 번화한 곳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로변 상업지역이라는 것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 이제는 강남 4구 이것을 우리가 그렇죠. 부동산에서 꼭 또 명심을 하고 그 투자 가치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더더구나 이 강동구가 요즘 이렇게 뜨고 있는 이유가 자, 강남 4구인 것도 있겠지만 강남 3구에는 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자, 강동 일반 산업단지 그렇죠. 자, 강동 첨단 업무단지 특히나 강동 첨단 업무단지 같은 경우는 이미 2015년에 다 이제 들어와서 지금 뭐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든지 그 삼성 계열사들도 많이 들어와 있는 바로 그곳이죠. 이미 11개 기업이 들어와서 지금 활발하게 그 업무 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고 자, 특히나 이제 고덕비즈밸리 같은 경우는 뭐 가장 지금 올해 이제 그 10월 달에 7차 용지 공급까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2022년까지 해서 약 한 150개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자, 여기에 이제 이케아라고 하는 또 큰 그런 유통점이 또 들어가서 관심도 많이 갖는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한 11만 명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경제 유발 효과만 약 한 20조 정도 된다고 하니까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강동구에는요, 강남 4구라는 그런 혜택도 있겠지만 강동 산업단지 또 강동 첨단 업무단지 고덕 비즈밸리 같은 이런 세 개의 정말 이렇게 심장, 우리가 일자리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자, 지도를 보면 자, 강동역이 뭐 자꾸 강동역이 왜 강남 4구냐? 지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자, 올림픽공원이 잠실 그렇죠. 잠실역이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바로 여기잖아요. 그냥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강남 4구라는 게 입지적으로도 뭐 그렇게 되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중앙보훈병원역 그렇죠. 중요한 게 이제 9호선이 강동 시대를 열었다라는 거죠. 자, 둔천주공 뭐 단군 이래 최대 지금 재건축이라고 하는 이게 또 다 완성이 되면 강동의 위상이 또 달라지겠죠. 자, 길동 자연생태공원 있죠. 광나루 한강공원 있죠. 또 그 천호 유타운 같은 경우도 그렇죠. 우리가 빼놓을 수 없죠. 지금 강동 쪽이 많이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또 천호 유타운이 되겠고 자, 그러면서도 강동 첨단 업무단지라든지 강동 일반 산업단지 그리고 고덕 비즈밸리까지 자, 그러고 보면 모든 것들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까지 갖고 있는 곳이 바로 강동구 그것도 강동역에서 대로변으로 도보 4분 거리 초역세권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게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유형이다 보니까 오피스텔에 관심이 많으신데 오피스텔 전략 좀 세워주시고요. 강동구 길동 핵심 상업지역의 오피스텔 가격도 살펴볼까요? 네, 일단 뭐 강남 4구 개발 호재 일자리 역세권 4박자 다 챙겨가시고요. 자, 5호선, 8호선, 9호선 따라서 잠실하고 그대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 하나에 분리연거실, 주방, 욕실 1.5룸 뭐 정말 젊은 층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스타일러까지 갖추고 있는 그런 풀옵션이 되겠습니다. 자,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데요. 자, 지금 대로변 상업지역인데 3억 500에서 3억 1,500인데 전세가 2억 7천에서 2억 8천 정도 된다 보니까 강남 4구에 그것도 강동역 도보 4분 거리 대로변 상업지역에 3천에서 3,500만 원이나 3천만 원 정도로 신축에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강남 4구입니다. 강동구 길동에서 소형 오피스텔로 만나봤고요. 무료 1대1 상담 소개해드릴게요. 자, 2021년의 유망 투자 지역 알려드리는 무료 1대1 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 1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는 2021년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1대1로 맞춤 무료 상담 도움드린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대표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유재성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들 다시 확인해 보시죠.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고요. 자, 이번 순서는 잔다르크 박미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미 이사입니다. 정말 올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정말 부동산 시장 참 다사다난했는데요. 이 규제와 정책이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 거래량도 저번 달에 비해서 20% 이상 상승을 했고 이렇게 가격도 같이 올라가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아파트 투자는 너무나도 가격이 많이 비싸고 대출도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소액으로 정말 어디에다가 좀 투자를 하고 싶은지를 많이들 이제 문의를 해 주시는데요. 이제 소액에 이제 은행으로 예금을 놔봤자 이제 저금리 시대이기도 하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 대비 마이너스 금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 자금은 풍부한데 돈들이 갈 곳 있는 돈들이 이제 길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소액으로 부동산 투자 원하시는 분들은 좀 이 시간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어느 때보다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미련이 많아지는 시기죠. 소액 투자할 수 있는 지역 어딜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이사님과 첫 번째로 가볼 곳 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인데요. 6호선 마포구청역 역세권에서 투룸 및 다세대 주택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3억 9,500만 원에서 4억 1,000만 원 예상되네요. 이곳은 공시지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빠지지 않는 마포구입니다. 그만큼 이 토지의 가치가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 자, 이사님께서는 마포구 망원동 어떤 입지적인 가치 보고 계실까요? 네, 우선 이제 마포구 망원동 하면은 굉장히 많은 젊은 층들의 이제 유동 인구를 이제 떠올려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2030 특히 젊은 층들이 굉장히 또 선호하는 입지가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제 강북의 대표적인 이제 직주 근접지이고 상권과 생활 인프라가 정말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인데요. 공시지가 상승률을 살펴보시더라도 3년 연속 마포 지역은 1, 2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높게 나타나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홍대 상권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됨에 따라서 공시지가 상승률이 굉장히 이제 높은 지역으로 좀 잘 알려져 있는데요. 홍대 입구에서 상수동, 서교동, 동교동, 망원동, 연남동 이렇게 쭉쭉 뻗어 나가는 모습들을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6호선 마포구청역을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한 도보 한 3, 4분 정도 걸리는 초역세권의 투룸 다세대 주택을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인근에 이제 망원역까지도 도보도 가능하고요. 이제 아래쪽으로 딱 두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은 이제 합정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합정역에는 메스나폴리스라든지 이제 대형 마트들이 또 있기 때문에 신상권들이 굉장히 잘 발달이 되어 있고 많은 유동 인구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위쪽으로 두 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이제 상암 DMC역이 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방송국들과 업무 시설 지금도 계속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곳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망원동이라든지 이제 성산동이라든지 이제 이쪽 라인으로 많이들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이 지역의 일자리에 비해서 1, 2인 거주할 수 있는 그런 신축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깨끗한 집들이 많이 없고 초고가 브랜드 아파트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많이들 거주를 하시는데요. 특히나 이제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도보로 한 1분 정도에는 바로 이제 많은 이제 관광지로도 잘 알려진 또 망원시장이 또 집 근처에 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또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또 망리단길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제 예쁜 집들을 개조를 해서 카페라든지 이제 맛집들을 해서 이제 망리단길이라는 이제 또 하나의 망원동의 이제 호재 자체가 형성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독지 공간도 굉장히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젊은 층들이 또 굉장히 또 선호하는 지역이기도 하지만 이제 마포구청역 인근에는 그렇게 신축 공급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희소성을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도심 지역의 초역세권 그리고 많은 젊은 층들이 좋아할 만한 입지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해도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마포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대학교들이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8개의 대학교들이
밀집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의 수요 자체가 굉장히 또 풍부하고요. 그리고 상권이죠. 뭐 홍대 상권, 이대 상권, 합정 상권들이 잘 발달해 있어서 상인들의 수요 자체들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제 신혼부부들, 직장인들, 신혼부부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들 풍부한 다양하고 임차 수요들이 워낙 다양하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 없이 정말 안정적으로 임대 사업을 하실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마포 지역이고, 이제 직주 근접지로 잘 알려져 있는 가장 가까운 이제 상암 DMC라든지 이제 다리만 건너게 된다면 이제 마곡지구라든지 여의도, 오른쪽에는 또 바로 또 용산이 또 인접해 있다라는 점에서도 일자리가 계속해서 확충이 되는 바로 그 가운데 위치에 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마포구 망원동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바로 근처에 신촌이나 홍대, 이대 등등 유명한 거리가 많기 때문에 상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보고 싶고요. 자, 기대되는 호재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는 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광지로도 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뭐 경의선 숲길이라든지 또 망원동 바로 앞에는 또 망리단길, 또 망원시장 자체가 바로 이제 이 지역의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면서 수많은 유동 인구를 살펴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걷고 싶은 거리 자체가 이 지역의 호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들 나오지는 않지만 이곳에서 만남의 장소가 이루어집니다. 즉 경제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수역 아래쪽에는 이제 화력 발전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게 세계 최초로 도심 한복판에 이제 화력 발전소가 지하로 내려가고요. 그리고 이제 지상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공연장이라든지 전시장, 미술관 등이 들어서면서 또 하나의 관광 명소로 거듭날 만한, 그렇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더욱더 쾌적해질 만한 마포의 호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자리가 지금도 많이 형성되어 있지만 앞으로 또 4차 산업의 일자리가 마포 지역으로 온다고 합니다. 앞으로의 경제를 이끌어 나갈 4차 산업의 일자리가 어느 지역에 들어오는지도 잘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바로 이제 이 4차 산업의 일자리가 마포 지역에 들어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 호재 또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월드컵 대교죠. 정말 공사 기간이 지지부진한데 올해는 월드컵 대교가 올해 말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로 좀 미뤄졌습니다. 성산대교 남북단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 자체가 이제 내년에 이제 개통이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원종 홍대선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이제 부천 원종에서부터 강서구를 지나서 상암, 그리고 바로 이제 이 성산동에 이 성산역이 또 하나의 역이 신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산동에는 마포구청역뿐만 아니라 부천 원종선이라는 또 하나의 역이 신설이 되기 때문에 교통 호재가 기다리고 있고요. 또 홍대 입구역까지 가는 원종 홍대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부천 원종에서부터 마포까지는 한 17분이면 도달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욱더 접근성이 좋아지는 이런 교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포 지역은 아무래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개발 호재까지 확인하고 왔습니다. 금방이죠. 월드컵 대교 개통되는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는 지역인데요. 자, 마포구만의 전략 궁금합니다. 망원동에서 주택에 투자할 때 전략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이 마포 지역은요, 이제 1, 2인 가구 밀집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입니다. 바로 이제 강남 다음으로 1, 2인 가구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소형 주택에 투자하시는 것이 맞다라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하고의 거리를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될 텐데요. 망원동이고요. 지하철 노선은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 한 3, 4분 정도 걸리는 역세권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입니다. 투룸도 있고 이제 쓰리룸도 있기 때문에 이제 내 투자 금액에 맞게끔 선택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바로 인근에는 망원시장이라든지 망리단길, 걸어서 망원역까지도 충분히 이용이 가능하고요. 상암 DMC라든지 합정역, 주요 업무지구의 접근성이 또 굉장히 또 좋은 지역이고요. 마포구청역 인근에 굉장히 노후화된 다세대 주택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도 투자 가치가 굉장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생활 인프라도 잘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이제 마포 지역의 투룸 다세대 주택에 투자를 하실 때는 원래는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가 적정 투자 금액이었는데요. 지금은 매매 가격도 많이 오르기도 올랐지만 전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 금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서 실제 투자 금액이 굉장히 작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3억 9,500만 원에서부터 4억 1천만 원에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제 마포도 4억 원대, 투룸이 이제 4억 원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이맘때쯤 마포의 투룸 가격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점, 다른 지역도 아니고 바로 마포, 용산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마포 지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실제로 전세 금액이요, 3억 8천에서부터 3억 8,500만 원으로 지금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내 투자 금액은 1천만 원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에 1천만 원을 예금을 해 놓느니 내가 이 부동산 투자 이 소액으로도 충분히 도심권의 역세권의 투룸 다세대 주택에 선택할 수 있는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고요. 대출이 가능을 하시다면은 대출을 포함하셔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90에서 10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마포에서 정말 소액 투자가 가능한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전세를 활용했을 때 1천만 원의 소액 투자 가능한 마포구 망원동의 투룸 주택이었고요. 다음 지역은 강남이라고 합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사님과 두 번째로 가볼 곳은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신분당선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양지역 주변에서 방 2개로 이루어진 다세대 주택 찾아보겠습니다. 가격은요, 약 4억 8천만 원에서 4억 9천만 원 내다보고 있네요. 자, 강남 안에서도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 가보겠습니다. 자, 양재역 근처인데 주택 주변에 입지 조건이 어떨까요? 네, 우선 이제 많은 부동산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하는 지역이 바로 이제 강남. 그리고 이제 GTX 노선이 들어오는 지역에 투자를 원하십니다. 여기에 정말 딱 걸맞는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현재 지금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양재역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3호선과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는 더블 역세권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GTX C 노선이 들어서게 된다면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게 됩니다. 이 GTX 노선이 강남에 들어오는 지역은 딱 세 군데입니다. 양재역과 삼성역 그리고 이제 수서역이 되겠는데요. 바로 이제 GTX 노선이 이 강남 지역 양재역과 수서역과 그리고 이제 삼성역에 들어오는 이유가 이제 그만큼 많은 이제 인구 유입이 예상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GTX 노선이 들어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요, 더욱더 정말 미래 가치가 풍부하다. 이 GTX C 노선만 보더라도 굉장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 자체가 아래쪽에는 판교, 그리고 위쪽에는 강남대로, 그리고 또 양재 R&D 특구. 그렇기 때문에 지방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더 좋고요. 그리고 교통이 서울 도심권 내에도 굉장히 편리하고요. 뭐 경부고속도로도 바로 왼쪽에 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 자체가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제 양재천이 바로 인접해 있다라는 점인데요. 이제 보통은 이제 한강을 따라서 가격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격들이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한강이 아니더라면 천이라도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재천 인근에는요, 또 예쁜 카페 거리들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보 1, 2분의 예쁜 카페 거리가 형성이 되어 있고. 양재천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 속에서도 녹지 공간이 굉장히 좋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신분동선을 이용을 해서 딱 한 정거장만 올라가게 된다면 바로 또 강남역입니다. 도보로도 충분히 강남역 상권을 이용이 가능한데요. 이제 강남역 상권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최대의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이 또 밀집이 되어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만큼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오른쪽에는 개포동 재건축 이슈로 나뉘어져 있고요. 뭐 도곡 대치동의 학원가들이 다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 방어가 우선적으로 상당히 잘 되어 있고 서초구 내에서도 상당히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 양재동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요, 주변에 업무 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지만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 되겠는데요. 위쪽에는 바로 역삼 쪽에 이제 테헤란로라든지 언주역에 이제 의료 관광 산업벨트들이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양재동 자체에
있는데 양재 R&D 특구의 연구단지들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연구원들의 수요층 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대로 라인에 옛 정보사 부지에 첨단 업무 복합단지가 들어서고요. 강남역에 뭐 롯데칠성 부지라든지 뭐 코오롱 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초고층 업무 단지가 들어서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삼성역 인근의 국제기록 복합지구와의 접근성이 상당히 개선이 된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양재동 인구에는 양재동 자체에 정말 수많은 업무타운이 앞으로 더 둘러싸일 것이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네, 일단 환경이 참 편리해 보입니다. 강남 안에서 흔하지 않게 옆에는 천이 흐르고 카페 거리까지 있기 때문에 운치까지 느껴지는 동네인데요. 자, 호재 지금 만나보지 않아도 GTX 신호선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해 보이는데 개발 호재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제 양재동의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업무 시설이 늘어난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GTX 노선이 들어선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서초구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다라는 점, 이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해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이제 양재 R&D 특구가요, 이제 2021년까지 지속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뭐 삼성이라든지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들어서면서 자차 산업의 일자리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 되겠고요. 이제 워낙 양재동 자체가 이제 교통이 좋기 때문에 이런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몰려온다라고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초대로 지구 단위 계획을 살펴보시더라도요, 이제 서초역에서 강남역까지 바로 이제 윗단계에서 이제 종상향을 시켜줌으로써 낮은 건물들을 이제 높게 지을 수가 있는 그런 메리트를 주겠고요. 상업 업무, 쇼핑 시설을 늘려서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인프라 자체가 더욱더 확충이 되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GTX 신호선을 둘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양재역에 GTX 신호선이 들어섭니다. 바로 한정거장만 가게 된다면 국제기록 복합지구가 형성이 되는 삼성역까지 한정거장이면 되고요. 또 위쪽에 이제 청량리까지면 이제 단 2정거장이면 가기 때문에 이런 GTX 신호선으로 인해서 강북 그리고 이제 아래쪽으로서의 교통의 흐름이 굉장히 좋아지고 접근성이 좋아지는 그런 것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양재역은 앞으로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를 하겠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금 신분당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1단계 사업이 한창 진행 중에 있는데요. 강남에서 신사까지 1단계 사업이 끝나게 된다면은 신사에서 용산까지 또 2단계 사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양재에서 바로 또 용산까지 국제 업무지구와의 접근성이 또 굉장히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받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양지역 자체로는 정말 교통 호재가 풍부하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접한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말 대규모의 프로젝트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양재 IC부터 한남 IC까지 총 7.6km 되는 구간은 교통은 지하로 분산을 시키고 그리고 지상 공간에는 녹지 공간이라든지 이렇게 주거 환경을 쾌적해 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미 동탄에서는 공사가 시작을 했고요.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프로젝트이지만 확실한 호재다라고 좀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입니다. 강남이라는 이유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참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텐데 이곳에서 주택에 접근할 때 전략 좀 세워볼까요?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서초구에서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제 양재동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투자 금액 자체도요, 굉장히 또 소액으로 들어가실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양재동의 그 입지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래쪽으로 많은 업무 시설들이 있는 판교, 위쪽으로는 강남역 상권, 오른쪽으로는 삼성의 국제기록 복합지구 상권, 그리고 또 왼쪽으로는 서초의 옛 정보사 부지의 첨단 업무지구 상권, 이렇게 많은 업무지구에 둘러싸여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1, 2인 가구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은 지역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또 편리한 생활 인프라뿐만 아니라 이제 양재천이 바로 내 집 근처에 있고요. 카페 거리가 도보 1분 거리에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젊은 층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보통 이제 양재동 하면은 보통 양재 시민예술역을 이용을 하는 다세대 주택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양재역을 이용이 가능합니다. 양재역은 3호선과 신분당선이 동시에 지나가고 있지만 앞으로 GTX C 노선이 들어서면서 강남에서는 GTX C 노선이 들어가는 소액 투자가 가능한 곳이 바로 이제 양재동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드리고 싶겠고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양한 개발 호재, 교통이면 교통, 그리고 이제 4차 산업의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생겨나는 일자리, 그리고 이제 인프라 신설 등으로 인해서 높은 미래 가치를 갖추고 있는 양재동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 양재역 인근의 신축 투룸 가격이요, 이제 5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가격은 이제 선분양이기 때문에 조금 합리적인 가격으로 미리 좀 만나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세개동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코너변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지 가시성이 또 상당히 좋겠고요. 이제 단지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점에서 관리적인 부분이라든지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유리한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모두 다 투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제 4억 8천에서부터 4억 9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택 전세가요. 지금 4억 5천에서부터 4억 7천만 원으로 지금 현재 형성이 되고 있지만 이게 내년 6월 달에 준공이 완료가 예정이기 때문에 내년 한 6월 이후에는 전세 가격 자체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지금 현재는 2천에서 3천만 원이지만 더욱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좀 월세를 받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대출이 좀 가능하시겠다면 보증금 한 5천만 원에 월 120에서 130만 원의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투룸 다세대 주택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강남 지역 안에서 선분양이라서 더욱더 저렴한 서초구 양재동에서 만나보는 소형 주택이었고요. 자, 1:1 무료 상담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외출 어려우신 만큼 전화 한 통이면은 2021년 부동산 투자 설명회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아가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빠르게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 채워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이 가능하고요. 자, 박미 이사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 부탁드리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 가능합니다.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저희가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물문자 번호 013-3366-0110번으로 많은 연락 주시고요. 저희는 풍성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